봄 17 봄나라 책 9권의 내용 요약 1권 늘봄의 생활. 봄나라에서는 본연의 자기를 봄이라고 부릅니다. 왜 책머릿말 읽어두기 위해서 자네보니 생각 위주에서 은혜보니 감각 봄 유주로 전환하여 함을 구도잡아 공부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감각개발의 수행법으로서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과정을 제시하였고 생각개발법으로서는 생각의 사색의 차원, 사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양 극단이 하나로 만나기 위하여 침묵과 소리, 믿음과 깨달음, 유감과 심한 평등과 차별, 절대와 상대, 분열과 합일, 도통의 경로 등에 대한 탐구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바로잡은 것이 제2권의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감각의 실체를 계속 파고들어가 밝히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일심무심 전체성과 완전성 봄나라 봄공부 생각을 돌아봄 송구영신 온통 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생각의 정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다양하게 파고들어가 생각의 동물성과 귀신성을 밝혀줍니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사유의 차원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하여 부부관계, 대소, 유무의 일치, 부정과 긍정, 초월과 참여, 공간과 시간, 이와 기, 진공과 무기공, 감각과 생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일치, 상생과 상극, 칭찬과 비방, 팽창과 수축, 태극기의 이치, 봄의 힘에 대하여 탐구하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가 마음과 몸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힙니다. 자연과 인간, 공부와 일, 대화와 소화, 영혼과 찰나,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 분열과 융합, 망중한 놀 때와 일할 때 정체성과 주체성, 가상과 현실, 토론과 탁마, 양반과 상놈,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 업장 소멸 등 이원성을 이원성으로 합일시키는 과정을 사유의 차원에서 명증해 갑니다. 제5권 봄나의 증득 이성,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식, 선천과 후천, 충효, 병고와 죽음, 소인과 대인, 정신과 물질, 당군신화, 망고, 효녀, 심청 등에 대한 양극단의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봄나라 백일정진시의 유벌선 3도의 수행법 등 전통적인 수행법을 시도한 다음 감각이 생각을 이김이 봄나라에서 도를 통함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제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전반부는 봄나라 감각개발 프로그램이고 후반부는 책 읽기 과정의 실천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7권 사람의 완성 7권은 결정판으로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텅 비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8권 삶의 완성 제8권도 결정판으로서 은혜본이 감각 유주가 되어 감각의 눈을 뜨고 자유자재하게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제9권 사랑의 완성 집필 중 행복을 창조하여 누리는 과정을 남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가이드하기 위하여 감각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연마하는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봄나라 책은 각 권을 통하여 성리연마를 통한 생각의 개발과 동시에 돌아봄을 통한 감각 개발을 아울러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봄
18. 감각의 눈을 뜨면 감각의 눈을 두고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아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고 신기하고 묘하여 신비하고 아름답고 기뻐서 지금 여기가 천당 극락입니다. 식물, 동물을 보아도 그렇고 컴퓨터나 책상을 보아도 그렇고 가족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라는 기억이나 유치는 구경하는 재미에 묻혀 생각이 잠잠하고 말이 끊어집니다. 홀로 있어도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은 것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가운데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한 순간이란 주변 환경을 눈여겨보지 않아서 고립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본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목표지향적이라서 거기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음미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향해서만 나가면 거기에 붙들려 거기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의 삶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삶은 지겨워지고 욕구불만 상태가 지속됩니다. 일도 목표지향적이 되고 놀이도 목표지향적이 되어 일하는 가운데 놀이를 꿈꾸고 노는 가운데 일을 꿈꿉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전에 보는 생각 위주의 두뇌의 수준, 의식의 수준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일과 놀이 둘이 하나가 되어 갈등이 없는 삶을 누리려면 일하는 것과 노는 것에 대하여 사색과 사유의 차원으로 파고들어가 울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며 둘인 이치를 규명하는 성리연말을 하여야 일과 놀이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야 감각의 눈이 떠져 신비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사는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 구조가 완성됩니다. 봄 19 사유와 사색의 차원, 사유와 사색의 차원은 생각의 이원성을 넘어 일심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운용하는 지혜의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생각의 이원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유와 사색의 차원은 대립되고 상반된 두 개의 관념을 넘어 일심이 되고 이윽고 무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와 우주의 바탕을 깨닫는 데는 이와 같은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통하여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이윽고 텅 빈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갈 때까지 가면 더 이상 생각은 따지고 분석하는 일이 그쳐 생각이 사라지면 거기에 존재하는 바탕이 드러납니다. 공간이 드러납니다. 감각이 드러납니다. 봄나라 책은 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가이드하면서 탐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적으로 입자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없는 텅 빈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 무심이 자리 잡아야 생각의 이원성에 떨어지지 않아 일심으로 파장을 만들어내어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통과해야 생각이 주도하던 차원에서 감각이 주도하는 차원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주도하던 시절에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각이 주도하게 되면 생각이 갈라지지 않아 하나로 통합이 되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주도할 때는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이지만 감각이 주도하면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감각 제로, 감각이 주도하면 한 생각 옵션 일심을 발하여 생각의 이원성, 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밝은 것을 어둡게 하는데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텅 빈 무심에서 말하는 일심의 유력을 얻어야 생각의 주인입니다. 자네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 구조를 운해번유 감각위주의 두뇌 구조로 전환함이야말로 미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물성의 인간을 영성의 인간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비밀의 통로가 바로 사유와 사색의 차원입니다. 봄나라 책읽기를 통하여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봄 20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성리엄마, 자네가 생각으로 만든 언어는 양극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여기에서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큰 것이 무엇인가 하고 파고 들어가 테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사유와 사색에 이르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 낯이 없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사유와 사색에 이르고 보면 테두리가 없다는 것이나 낯이 없다는 것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크다 작다는 언어가 사라지기에 이릅니다. 크다 작다는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텅 빈 감각이 크다 작다를 아우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인 도리가 환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좌뇌번유 생각 위주에서 우뇌번유 감각 위주로 사유를 통하여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있음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없음이고, 다르게 말하여 감각이 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것은 없음에 있기에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아주 없음이 아니고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언어가 붕괴하게 됩니다. 있다 없다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텅 비워집니다. 텅 빔이야말로 순수의식이요 감각입니다. 텅 빔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음입니다. 사유를 통하여 존재의 근원과 바탕을 깨달아 도를 통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리를 연마하여 떡 주무르듯 하여야 감각이 살아나 천지만물을 내 안에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텅 빈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봄 20일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주도함. 일심의 힘이 없으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내어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맞서는 바람에 공부라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의 힘이 없으면 어둡고 답답한 감정에 매여 밝고 트인 감정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점은 생각을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이고,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들 때에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입니다.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일심의 힘만 얻으면 실천력이 생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일심의 힘만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신비와 아름다움을, 기쁨과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심을 달리 말하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으로 마음이 상쾌한 가운데 몸을 부리고 씁니다. 일심을 부리고 쓰려면 배경에 텅 빈 무심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에서 하나를 거치지 않고 어쩌다가 텅 비어진 무심은 일심이 없어 보존이 되지 못하여 일심의 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이원성을 합의시켜 도달한 무심이라야 일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심의 유력을 얻으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심을 얻는 방법은 책읽기를 통하여 성리를 연마하는 동시에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심의 힘을 얻으면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내는 일이 가능하여 행동에 대해 실천력을 얻고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대주도력을 얻습니다.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낼 수 있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